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당 중종의 위양후에 대해 조사한 6조입니다. 먼저 중국 당나라 시기 여성의 지위에 대해 설명하고 위양후의 생애와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에 대해 소개한 후 위양후에 대한 평가를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국가 역사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의 순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위양후는 당나라 시대 인물입니다. 당나라 시기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나라 여성의 지위는 법제적 관계의 문제, 경제적 지위의 문제,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형법서인 당률소위에 따르면 당대 법률에서는 가정 내 호주 권한을 계승해서 남자의 존재를 가장 중시했고 여호는 존재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관한 당나라의 법률 체계는 남편이 아내에게 맞은 경우 단순 구타와 구타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아내가 남편에게 맞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미 가정폭력의 처벌에서도 남녀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체계 하에서는 여성이 어지간한 권리를 찾거나 법적 보장을 받기 위해 권리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권리의 문제에서도 당대 여성들은 여러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률은 이전 시대에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던 처의 재산권을 법률로서 명시화하고 그에 대한 처의 권한을 공식화하고 있었으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밀접한 여러 분야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의 법률 체계상 처가 재산을 따로 소유할 수는 있더라도 기본적인 경제 생산 기반 분급에서 여성의 권리는 그들의 남편에게 종속되어 갔습니다. 또 당령 수교의 구조를 통해 당나라의 상속 우선순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에 따르면 당의 법 체계는 원칙상 여성 상속자를 포함한 모든 자손에게 균분 상속을 원칙화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 가운데에서도 차등이 존재하였으며 또한 상속의 우선권은 자손, 특히 남자 자손에게 우선 적용되고 저는 그 다음으로 밀려나 있는 양상을 살필 수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여성 교육서는 여성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나 그것은 가정을 운영하고 남편을 보좌하기 위한 재주를 얻기 위함이지 남성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회 진출을 염두에 둔 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당대 여성 지위는 법률적, 경제 제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전 시대나 이후 시대에 비해서 특별히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법률 제도 운영이 사회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법률이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시행된 최소한의 기본 입장이자 그 사회와 문화의 성격을 대변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법률로서 본 당대 여성의 지위는 결코 이전이나 이후에 비해 여건이 나았던 시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양후는 당나라 4대 황제 당 중종 이연의 계비이며 생전 전호는 순천 익성왕후이고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위연정이고 자식으로는 의력태자 이중윤, 장령공주, 명태공주, 안락공주를 두었습니다. 위양후의 생애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양후는 궁녀로 입궁하여 이연의 총애를 받아 그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연의 정실인 영왕비 조씨가 시어머니인 측천무의 미움을 받아 죽자 위씨가 새 영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680년에 남편이 황태자가 되자 황태자비, 683년에 중종이 황위에 오르자 황후가 됩니다. 위양후는 황후에 오른 뒤 자신의 부친 위원정을 시중으로 삼아달라 청탁하였고 이연은 이를 승낙했으나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연은 자신이 위원정에게 천하를 준다 한들 안 될 게 무엇이냐고 하냈고 신하 배염이 이를 황태후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던 측천무에게 고하는 바람에 이연과 위씨는 폐위되었습니다. 측천무는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아들인 중종을 여릉궁왕으로 강등시키고 며느리인 위씨를 여릉왕비로 강등시킨 후 유배 보냈고 위씨는 유배 가던 중에 안락공주를 낳습니다. 15년의 유배 생활 동안 중종은 위씨에게 점점점 의존하게 되었고 무능력해졌습니다. 그런 위씨의 격려와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한 위헌은 훗날 복위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황후의 뜻에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측천무는 690년에 호를 당에서 주로 바꾸고 황이 올랐습니다. 측천무는 조카 무승사와 무삼사가 황태자 자리를 놓고 벌인 다툼에 질려 중종 일가를 불러들여 그를 다시 태자로 삼았고 아들이었던 예종 이단은 상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위씨의 청탁이 섞여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위씨는 신우이인 태평공주와 세상 적인걸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이 황제에게 중종 부부를 유배해서 풀어주고 다시 궁으로 불러들일 것을 건의하게끔 유도하였습니다. 699년 태자비에 다시 오른 위씨는 다시 폐위되지 않게끔 정계 쪽의 실력자들과 연주를 만들고 자신의 딸들을 각각 무승사와 무삼사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705년 성신 황제 측천무가 사망했습니다. 중종이 황제가 되었고 위씨는 황후가 되었습니다. 권력욕이 있었던 위씨는 중종이 국사를 볼 때 발을 치고 앉아 간섭하였고 황제 행세를 하며 황제 대신 정무를 부리고 시도하였습니다. 위씨는 작은 딸 안락공주의 시아버지 무삼사를 신임해 그를 자주 궁에 불러들여 간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삼사를 재상으로 임명했으며 그와 함께 여러 대신들을 조정에 내쫓거나 살해했습니다. 안락공주와 함께 30만 전의 뇌물을 받고 매간매직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위씨는 시어머니 측천무처럼 여제가 되고 싶어 했고 안락공주 역시 이복 오빠 이중준을 제치고 황태녀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신들은 반발하며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위씨의 간통 상대였던 무삼사의 도움으로 반란은 손쉽게 제압이 되었고 반란을 주도한 대신들은 숙청됩니다. 위씨는 안락공주와 은밀히 도모하여 안락공주를 황태녀로 봉하려 했으나 부군인 중종의 거센 반대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를 계기로 중종은 아내인 위씨와 딸 안락공주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위씨는 자신의 무삼사와 간통을 벌이는 것을 아니 꼽게 여기던 황태자 이중준이 707년에 무삼사를 처단하는 것을 명분 삼아 중종을 조정하여 결국 황태자마저 숙청해버립니다. 위씨가 간통을 저지름에 이어 황태자까지 숙청하자 중종은 위씨를 불신하게 되었고 그녀를 제압하려 했으나 위씨가 먼저 선수를 쳐 딸인 안락공주와 힘을 합쳐 710년 중종을 독살하게 됩니다. 위씨는 중종의 네 번째 아들인 이종무를 꼭두각시로 황위에 앉히고 황태후 노릇을 하려고 했으나 이를 모녀의 정적들이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위씨는 정적들 중 가장 거물이었던 당예종과 태평공주를 제거하려 시도하지만 당예종의 아들 이윤기에게 발각되어 위씨가 선왕 중종을 시해한 것을 처단하고 군대를 장악한 후 황해 즉위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명분으로 반격당하게 됩니다. 기습당한 안락공주는 참수되었고 이들 모녀는 710년 7월에 폐서인이 되어서 저작거리의 효수가 됩니다. 다음은 위황후를 둘러싼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당중종 이현입니다. 위황후의 남편이었던 이현은 측천무의 삼남으로 태어나 황제가 되었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기피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당중종의 죽음에는 독살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안라공주는 당중종과 위황후 사이의 막내딸로 기안길에 태어났습니다. 아름답고 영특하지만 성격이 나쁘며 사치가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중종에게 황태녀 책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반란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인물입니다. 무삼사는 측천무후의 배다른 조카로 양왕에 책봉되었으나 중종의 복귀 이후에는 덕정군왕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위황후와 관통하며 권세를 누렸지만 태자 이종준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평공주는 당 고종과 측천무후의 이녀로 측천무후의 총애를 받은 인물입니다. 중종 사후 이윤기와 반란을 일으켰으며 예종 즉위 이후 이윤기와 대립하다 결국 이윤기가 현종으로 즉위하며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락공주와 마찬가지로 황태녀 자리를 요구하였으며 측천무후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당 현종인 이윤기는 예종의 삼남으로 태평공주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27세에 즉위한 이후에는 태평공주의 세력을 축출하였으며 계원의 치라고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끈 인물입니다. 이 당 현종의 집권 이후에는 당나라의 전성기가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종의 죽음에 대한 논란입니다. 당 중종의 죽음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이유에는 당 중종은 안라공주와 위황후에게 독살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당 중종은 안라공주를 총애했기 때문에 안라공주가 독살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원인이 되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 중종이 안락공주의 청을 들어주지 않은 경우는 단 두 가지뿐인데요. 그중 하나는 황태너 요구를 거절한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곤명지 사건입니다. 이들을 요약하자면
황태녀 요구 거절은 안락공주가 더 높은 지위를 원해 당 중종에게 황태녀로 삼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이며, 곤명지 사건은 안락공주가 황가 소속의 호수인 곤명지를 얻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곤명지가 가진 의미나 위치 등으로 인해 중종이 이를 거절하자 안락공주는 한 영령을 지정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백성을 내쫓은 뒤에 그 자리에 곤명지보다 더 큰 인공호수를 파고 이 이름을 정곤지라고 이름 붙인 사건입니다. 이는 명백한 안락공주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중종은 이를 벌하지 않는 등 안락공주를 총애했다고 합니다. 역사서인 구당서에는 안락공주가 요청한 황태녀 책봉 거절과 곤명지 사건은 언급하고 있지만 중종을 독살했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중종이 독살을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면 저자는 안락공주를 비호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이러한 기록 자체가 당대 사람들이 안락공주가 독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위황후와 안락공주는 안위를 위해서 중종을 독살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종이 살아있을 때 세력을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종 독살설은 누명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황태녀 책봉을 거부하는 것과 황제를 암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독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종이 죽을 당시에 위황후와 안락공주와 갈등이 있었을 수 있으며, 시어머니인 측천무후처럼 자신도 황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급함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독살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종의 죽음이 어떠한 진실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황후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위황후는 자신의 시어머니인 측천무후처럼 황제가 되기를 바랐으나 야심만 있었고 그 능력이 부족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측천무후는 남편이 죽은 후에야 남첩을 두었으며 그들을 본인 의지대로 잘 제어하였으나, 위황후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간통을 저질렀고 그들을 제어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또한 측천무후는 황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혹은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대신들을 처형하였으나, 위황후는 자신의 세력을 위해서만 대신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측천무후의 경우에는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 태평공주를 황태녀로 책봉하지 않았지만, 위황후는 황태녀 책봉을 요구한 안락공주와 함께 남편인 황제를 독살하였으며, 측천무후는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과거제 개편이나 민생 회복 등과 같은 업적을 남겼지만, 위황후는 이러한 업적을 남겼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저희 6조에서는 위황후를 무능하고 욕심이 많으며 악행을 저지른 것도 사실이지만,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패자인 위황후가 하지 않았을 일이 누명으로 덮여 씌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현대에서는 정확한 사실이 아닌 승자들의 기록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